1945년 광복의 기쁨을 누렸던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먹어버렸죠. 그래서 한반도의 각 지역에서는 각자의 목표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쪽은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공산당을 때려잡기 바빴고, 북쪽은 끔찍한 계획을 완성시킬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소련에게 수십 번의 회담을 요청합니다. 김일성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고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한 각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소련과 중국은 이를 반대합니다. 만약 남쪽에 있던 미국을 무시하고 저 38선을 넘는다면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게 분명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에치스 라인을 그어버립니다. 원래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전까지 전쟁으로 내 남편, 내 아들을 사지로 보내버린 정부를 국민들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 규모를 줄이고 아시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스탈린은 김일성의 계획에 사인을 해주고 마오한테 본인은 후방 지원을 해줄 테니 먼저 들어가라고 합니다. 김일성은 자신이 남쪽으로 간다면 남쪽 동지들이 두 손 들어 환영해 줄 거라고 이 둘을 설득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과 소련은 북한의 남침에 동의했을까? 중국과 소련이 동의한 이유가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서만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같은 이념을 갖고 있더라도 유치원 애들 싸움도 아니고 군인들이 크게 얻는 것도 없고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는 전쟁을 굳이 할 이유는 없었죠. 마오는 머가리 오지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방금 나라 생긴 마당에 한반도 말고도 처리할 일이 대리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련 말을 안 들으면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죠. 그래서 마오는 조선이 방파제 역할을 할 테니 만약 미국이 38선을 넘어 두만강, 압록강까지 온다면 그때 병력을 보낸다는 춘망치안의 명분을 세워 국내의 반발을 잠재웁니다. 이때 마오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단 국공내전 당시 공산당의 행복한 국민당군 대륙에 남아있던 자본가들 등 이들을 공산당 아래 단결시킬 수 있는 외부의 적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고 싶었던 이 남자, 마오의 말을 자주 쌩깠던 친소련파 가오광은 동북지역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동북지역은 만주국의 산업 군사시설이 있었고 소련의 은총을 받으며 엄청 발전된 지역이었죠. 그래서 마오는 가오의 힘을 빼기 위해 한국전쟁의 보급부대로서 참전을 명령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전쟁 끝난 소련과 작년에 태어난 중국이 있는 아시아에서 또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김일성은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죠. 미국은 한반도까지 공산 진영으로 넘어간다면 일본, 대만, 필리핀까지 위험할 테고 아시아 대륙에 거대한 공산 진영이 완성돼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유엔과 함께 한반도에 들어왔고 전세가 역전되자 중국까지 참전하면서 한반도는 개판이 되었죠. 한국전쟁은 초반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소모전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가옥광의 물자를 사용했지만 지치기 시작했고 미국은 반전 여론으로 더 이상의 전쟁은 불필요해졌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은 승전국과 패전국이 없는 휴전협정으로 애매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으로 한반도는 폐허가 됐지만 개이득을 본 나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옆나라 일본이 있을 겁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을 전쟁이 불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정치인, 군부, 재벌들을 해산시켰고 헌법을 뜯어고쳐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조항까지 추가하였죠. 그러나 중국을 공산당이 장악해버리자 이제는 아시아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아줄 방파제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공중분해하려던 계획을 바꿔 일본의 재무장을 조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일본까지만 포함하는 에치스 라인을 발표해버렸죠. 이는 한국전쟁을 발발시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본진은 너무 멀었고 가까운 멀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에게 엄청난 자본을 받아가며 한국전쟁의 병참기지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범국이었던 일본은 북한이 일으킨 한국전쟁으로 인해 어부지리로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방금 더듬이는 먼저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소련은 자신 아래 더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동유럽의 그 짜잘한 나라들을 위성국가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강력한 파트너가 될 서로 중국을 원했었죠. 하지만 국공합작으로 중국을 파트너로 만들 뻔했으나 장제스는 미국 편으로 붙어버렸고 계속 장제스와 친해지려 노력하지만 이번엔 마오가 장제스를 조지고 중국을 먹어버립니다. 이때 스탈린은 머가리 오지게 굴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손이 궁했던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아버리면 큰일이었죠. 때마침 김일성이 전쟁을 하고 싶다며 때를 쓰고 있었고 미국이 본진으로 돌아가자마자 한국전쟁을 승인해버립니다. 그러자 미국이 한반도에 다시 돌아왔고 여기에 중국을 띄워 1+1으로 팔아버립니다. 결국 중국까지 자신의 아래에 두고 소련이 중심인 거대한 공산 진영을 완성시키는 스탈린의 빅피처가 완성되었습니다. 1953년 소련의 철권 통치자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한국전쟁도 휴전을 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과 소련의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은 거대한 우방 중국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능력자들. SK 하이닉스 본부. 큰일이군요. 더 이상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무리입니다. 지금 당장 능력자들을 소집하시죠. 능력자 말입니까? 아니, 능력자. 그렇게 찾아 나선 4명의 아이들. 아 뭐야 정문이야. 어둠 속에서도 보는 아이. 이거 봐. R225, G192, B205. 너무 아름다운 값이지 않아? 절대 색감을 가진 아이. 대영이는 위험. 승보는 12지장 교형. 뭐야? 별미. 몸속까지 보는 아이. 아하, 다나이 들을 때 ямар нэгэн сайн зүйл тохиох болно. Тэр түнд гэрүүнөр дөрвөн навчид хомшингор байна. 알지 말란 거이 주일 야리시오. 멀리까지 내다보는 아이.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능력자 맞셈블. 능력 발휘 좀 해볼까?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지키고 정확한 컬러를 잡아내고 당신의 건강을 살피며 먼 곳까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알지 말란 거이 주일 야리시오. 시몬스 이미지 센서. SK 하이닉스는 디지털 세상의 눈이 되는 시몬스 이미지 센서를 만듭니다. 기대하세요. SK 하이닉스의 눈력. 위드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남한, 북한. 왜 이렇게 남과 북으로 한국이 갈라진 이유를 아시나요?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입장이어서 평화가 찾아오는 분위기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6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대치해왔을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서로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 지금 같은 모습이 된 데에는 3번의 큰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한 후 36년간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직전까지 남과 북 모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희망에 벅차 있었죠.
미래에는 외압에서 벗어나 같은 민족끼리 살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희망은 단지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 역사는 항상 힘이 있는 자의 손에 있었죠. 당시 일본이 패배하면서 한반도를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38도 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북과 남이 나뉘었습니다. 북쪽은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고 싶어 했던 소련이, 남쪽은 자유주의 정권을 세우기 원했던 미국